안녕하세요. 우리 사랑스러운 우남중학교 3학년 친구들, 세이쌤이에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예고한 대로 의문의 책의 첫 번째 자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학습터에 올려둔 PPT를 참고해도 되고 영상을 같이 보면서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또 자음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소리나는 위치에 따라 혹은 소리내는 방법에 따라 자음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이렇게 우리가 자음 체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2장 의문의 체계의 자음 이렇게 공부해 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소리나는 위치 그리고 소리내는 방법에 따라서 자음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이걸 같이 공부해 보고 마지막으로 자음 체계표를 같이 보면서 자음은 조음 위치, 즉 소리나는 위치와 조음 방법, 소리내는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소리가 나누어지는 것까지 표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업 잘 따라와 줄 수 있죠? 틀어놓고 절대 딴짓하지 않기 알겠죠? 그럼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음의 분류 첫 번째, 소리나는 위치에 따라 우리가 자음을 분류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소리나는 위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바로 조음 위치라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발음기관의 단면도를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어느 부분이 바로 조음 위치에 해당되는지 그 위치의 명칭을 알아야겠어요. 자, 첫 번째 이 부분 여기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우리 친구들의 얼굴 단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 여기는 입술이에요. 입술. 그리고 이쪽 부분 여기 어디일 것 같아요? 그렇지, 여기 치아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윗 잇몸이라 그래요. 위쪽에 있는 잇몸. 자, 그 다음 여기 이 부분 여기는 뭐라 그런지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요? 여기는 센 입천장이라고 해요. 센 입천장. 그래서 우리 친구들 혀로 지금 바로 위에 한번 직각? 혀가 직각이 되려나? 이렇게 한번 해봐요. 이렇게 했을 때 어때? 굉장히 딱딱하죠? 그래서 여기를 네 글자로 뭐라 하냐면요. 센 입천장에서 나는 소리다 라고 해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기를 경구개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구개겠죠. 경구개. 여기 경구개라고 쓸게요. 센 입천장, 딱딱한 부분을요, 경구개라고 해요. 그러면은 혀를 조금 더 안쪽으로 말아볼까요? 이렇게 했었을 때, 여 뒤에는 어때? 딱딱하기보다는 약간 말랑말랑하죠? 그래서 여기 뒤쪽 부분은요, 이쪽 되겠다. 여기는 여린 입천장이라 그래. 여린 입천장. 그러면은 센 입천장을 경구개라 한다면 여린 입천장은 뭐라고 할까?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고 말랑말랑하다. 그래서 연구개라고 합니다. 연구개 이렇게. 그리고 이쪽 부분 여기는 뭐야 얘들아? 그렇지. 성대 혹은 목청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목구멍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총 5개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이렇게 말아져 있는 거 이거 다 뭐예요? 그렇지, 여기는 혀가 되겠습니다. 혀. 이 혀는 우리가 어디다가 갖다 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소리나는 위치에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혀를 어디다가 갖다 대느냐, 윗 잇몸이냐, 센 입천장이냐, 여린 입천장이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혀까지 선생님이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나는 위치, 조음 위치는 총 몇 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 5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 표시를 해줄게요. 입술, 그리고 윗 잇몸, 그리고 센 입천장,
그리고 여린 입천장, 그 다음에 성대, 목구멍, 목청 이렇게 총 5군데에서 소리가 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뒤에 소리, 즉 소리 음자, 음을 붙여서 우리가 총 5개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자음을 분류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뒷페이지에 있죠.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자음을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총 5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선생님이 소리 나는 위치를 4글자로 뭐라 그런다 했죠? 그렇죠. 조음 위치라고 했어요. 소리 나는 위치는 조음 위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입술 소리를 양순음이라고 해요. 여기 입술 있죠? 이 입술에서 부딪히는 소리를 뭐라고 한다? 양순음이라고 합니다.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는 어떤 게 있는지 봅시다. 비읍, 쌍비읍, 피읍, 미음 이렇게 써요. 우리 친구들 지금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비읍, 쌍비읍, 피읍, 미음. 어때? 입술이 계속 부딪히고 있죠.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같이 부딪히면서 소리 나요. 그래서 이거를 양순음이라고 합니다. 입술 소리 양순음. 자, 두 번째 잇몸 소리가 있어요. 선생님이 아까 그림에서 윗잇몸을 표시해 주었죠. 그래서 이렇게 윗잇몸에서 소리 나는 거 어디랑? 혀와 잇잇몸이 닿아서 소리 나는 걸 치조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잇몸 소리, 치조음 같은 말이에요. 뭐가 있는지 봅시다. 우리 친구들 한번 발음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디귿. 자, 그랬었을 때 어때? 혀 끝과 윗니 뒤에 있는 잇몸이랑 닿고 있죠. 디귿, 쌍디귿, 티읕, 시옷, 쌍시옷, 니은, 리을 다 어때? 혀 끝과 잇몸이 닿고 있죠. 이런 거를 잇몸 소리, 치조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디귿, 쌍디귿, 티읕, 시옷, 쌍시옷, 니은, 리을. 그렇죠. 니은과 리을은 확실히 닿는다는 느낌이 확 들죠. 이런 거를 치조음, 잇몸 소리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센 입천장 소리예요. 선생님이 아까 이 혓바닥 위쪽 부분, 거기 부분에서 가운데 있는 부분을 한번 혀 끝으로 한번 눌러보라 했어요. 어때? 딱딱하죠? 이 딱딱한 부분, 그래서 경구개라고 해요. 센 입천장. 여기서 나는 소리를 바로 경구개음이라고 합니다. 센 입천장 소리 경구개음. 그래서 혓바닥이랑 경구개 사이에서 나는 소리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바로 지읒, 쌍지읒, 그다음에 치읒.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경구개 사이에서 나는 소리다 라고 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센 입천장이 딱딱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뒤로, 혓바닥을 조금 더 뒤로 이렇게 굴리면은, 그러니까 마르면 닿는 부분,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부드럽죠. 그래서 여기를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 여린 입천장, 그래서 연구개라고 했어요. 여기서 나는 소리를 바로 연구개음이라고 합니다. 혀 뒷부분이랑 여린 입천장, 연구개 사이에서 나는 소리라고 해서 기역, 쌍기역, 키읔, 그 다음에 이응 이렇게 있습니다. 총 4가지가 연구개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목구멍 소리, 목청 소리라고 해서 여기 목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는 소리를 바로 우리가 후음이라고 해요. 후음. 목청 소리, 목구멍 소리는 후음이다. 그래서 딱 하나 있어. 히응. 어때 얘들아? 했을 때 이 목구멍 사이에서 바람이 나오는 것처럼 해서 소리가 나죠. 그래서 히읗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성대를 막거나 혹은 마찰시켜서 내는 소리다 라고 해서 후음이라고 합니다. 딱 하나 히읗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5가지의 위치에서 자음의 체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입술, 그 다음에 두 번째 잇몸,
세 번째 경국에, 네 번째 연국에, 다섯 번째 목구멍, 성대, 이렇게 5가지 위치에서 소리가 난다. 그러면 이렇게 자음표가 나와 있죠. 비읍, 쌍비읍, 피읍, 미음. 선생님이 여기 부분을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가려 놓아도 우리 친구들은 미음이 어디서 소리 나느냐 라고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바로 뭐라 해야 돼? 양손음이요. 이렇게 입술에서 소리 납니다. 입술 소리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후음은 어느 자음이 속해 있죠? 라고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우리 친구들이 희응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외우라는 소리겠지요. 자, 그래서 조음 위치는요 이렇게 5가지가 있다. 알겠죠? 조음 위치에 따라서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 입청장 소리, 여린 입청장 소리, 목청 소리 5가지.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소리 나는 위치, 조음 위치에 따라서 5가지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자음의 분류 중에서 이제 소리내는 방법에 따라 자음을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소리내는 방법을 4글자로 뭐라 할 것 같아요? 아까 소리나는 이랬었을 때 선생님이 조음이라 했으니 여기는 조음 방법이라고 줄여서 말할 수도 있겠죠. 자음의 분류 2가지,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이렇게 써요. 자, 조음 방법은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파열음이 있습니다. 파열음. 자, 파열음은요, 허파가 어딘지 알아요? 여기 심장 쪽, 그죠? 이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을 일단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기의 흐름을 보면요, 파열은요, 소리를 이렇게 내다가 막아요. 소리를 내다가 막아요. 그러니까 한 번 여기 이 부분을 막는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파열음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공기의 흐름도를 잠깐 보여준 거야.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을 잠깐 막았다가 탁 터트린다는 거지. 비읍. 우리 지금 봐봐. 비읍. 어때 지금? 여기 허파 쪽이 비읍. 공기 흐름 잠깐 막았다가 비읍. 이렇게 좀 터트린다는 느낌이 있지 않아요? 비읍. 쌍비읍, 피읍, 디귿, 쌍디귿, 티읕, 기역, 쌍기역, 키읔 이렇게 총 9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찰음을 보기 전에 마찰음부터 볼게요. 마찰음은요, 입안이나 목청 등의 발음기관이 좁혀진 사이로 공기가 막 이렇게 비집고 나오려고 하는 소리인 거야. 그래서 마찰음을요, 공기 흐름도로 본다면 막 나오고 있다가 갑자기 기관이 이렇게 좁아진다라는 거지. 이렇게 공기가 비집고 막 나오면서 마찰을 막 해, 여기 부분을. 그러면서 소리가 이렇게 막 난다라는 거죠. 이게 마찰음이에요. 자, 그리고 마찰음은 뭐가 있냐면요, 시옷, 쌍시옷, 그 다음 후음인 희응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가 마찰음이에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지읒, 쌍지읒, 그 다음 치읓 이렇게 3가지는요 파찰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파찰음은요 파열음이랑 마찰음의 2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공기를 막았다가 터트리기도 하고 마찰을 일으켜내기도 한다는 거. 파찰음은요 마찰음, 파열음을 같이 섞어둔 거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요 파열음이랑 마찰음이 섞여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공기 흐름도를 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파찰음입니다. 그래서 공기를 막았다가 서서히 터트리기도 하고 마찰하는 것처럼 여기를 마찰하면서 소리를 낸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파열음에 해당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마찰, 여기 이 부분은 마찰음에 해당되겠다. 2가지 가지고 있는 거는 파찰이다 라는 거. 우리 친구들은 이거를 외워야 됩니다. 자, 이렇게 파열음, 마찰음, 그 다음 파찰음을 뭐라고 하느냐, 얘네들을 묶어서 바로 안울림 소리라고 합니다. 안울림 소리. 그래서 3글자로 줄여서 말하기도 하는데요, 무성음이라고 하죠.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없을무에 소리 성자에 소리 음자를 써서 안 울림 소리 무성음,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을 무성음이라고 합니다. 자, 안 울림 소리는 그럼 무슨 말이냐? 발음을 할 때 이 목청이 떨리지 않아요. 떨리지 않고 나는 소리다라는 거야. 그럼 목청이 떨리는 소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럴까? 당연히 안 울리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울림소리라고 합니다. 그 울림소리에 해당하는 건 여기 아래에 있는 비음과 유음이에요. 여기가 울림소리. 그럼 소리가 난다라는 거네. 그래서 그렇지, 유성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안 울림 소리랑 그 다음에 울림 소리를 구별할 수 있는 거는 이 울림 소리의 자음이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4개를 제외한 거는 다 무성음이다, 안 울림 소리다 라고 외워두면 훨씬 편하겠죠. 자, 그럼 울림 소리 유성음에는 어떤 게 있는지 봅시다. 첫 번째 비음이에요. 비음. 비, 아니면 코비예요. 코비. 코에서 소리 나는 음을 바로 비음이라고 하는 거죠. 입안에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다. 그래서 미음, 니은, 이응이 있습니다. 요즘 되게 유명한 남자 하나 있죠. 카페 사장 최준. 그 최준이 비음 소리를 굉장히 많이 내는 거죠. 코에서 소리 나는 것처럼 하는 거. 귀엽다. 뭐 이런 거. 아무리 해도 이 체중 성대모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비음은 타고나나 봐요. 그래서 미음, 니은, 이응은 코에서 나는 소리. 자, 그럼 유음은요, 하나 있어요. 하나. 왜냐면 유성음이 4개밖에 없기 때문에 미음, 니은, 이응이 있으면 리을 딱 하나 남죠. 그래서 리을은 유음이라고 합니다. 유음.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려보내면서 내는 소리다 라고 하는데, 여기 앞부분 있잖아요.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이 부분은요 초성 리을이야. 초성 리을. 그래서 이런 거 라 할 때 여기 초성 맨 앞에 오는 거를 여기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는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 그리고 뒤에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려보내면서 내는 소리다. 여기는 종성 리을이에요. 그러니까 갈 했었을 때 여기 리을, 여기 종성 끝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비음과 유음 총 4가지, 미음, 니은, 이응, 리을은 바로 유성음, 목청이 떨리면서 나는 소리다 라는 거. 자음의 분류 두 번째, 좋은 방법에 따라서 안 울림 소리, 울림 소리로 나누어지고요. 안 울림 소리인 무성음에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이 있고, 그 다음 목청이 떨리면서 나는 소리인 유성음에는 비음, 유음, 이렇게 총 미음, 니은, 이응, 리을 4가지가 있다. 자, 미음, 니은, 이을, 니응만 외우면 되는데 얘를 선생님은 어떻게 외우냐면요, 노란 양말 이렇게 선생님이 항상 외웠어요. 노란 양말.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부분만 따오면 되겠죠. 니은, 리을, 이응, 미음 이렇게. 그래서 이 4개 자음만 외우고 있으면 다른 자음들은 다 무성음이기 때문에 외우기가 쉽겠죠? 노란 양말 기억하세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이제까지 조음이치와 조음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자음의 분류 첫 번째 조음이치에 따라서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두 번째 소리내는 방법에 따라서 안 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총 5가지의 방법이 있다. 여기까지 배웠어요. 근데 이렇게 외우려면 굉장히 힘들겠죠. 이거를 한꺼번에 모아둔 표가 있습니다. 그걸 바로 자음 체계표라고 해요. 자음은 총 14개지만 된 소리 5개를 포함해서 총 19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된 소리라는 거는 바로 쌍, 땡땡이라고 하면 돼요. 쌍이라니까 방금 욕한 줄 알았죠? 쌍,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이런 것들을 된소리라고 해요. 여기 선생님이 표시를 해놨죠. 이 부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자음 14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여기 이거 14개랑 된소리 5개까지 포함을 해서 총 자음은 19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자음 체계표에 따라서 자음 19개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발음 방법, 발음 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 배운 대로 뭘 하면 돼?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같은 말이에요. 자, 좋은 위치 우리 배웠네. 좋은 위치는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선생님이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랬어요? 그렇지. 5개. 입술, 양수음, 잇몸, 치조음, 센 입천장, 경국에, 여린 입천장, 연국에, 목청소리, 후음 이렇게 5가지 위치에 따라 소리가 난다 그랬고, 자, 발음 방법 봅시다. 발음 방법으로는 목청이 울리지 않는 안 울림 소리 이거 뭐라고? 무성음이죠. 무성음과 그 다음에 울림 소리 뭐 있어요? 그렇지. 유성음 이렇게 있다 그랬죠. 유성음이 총 몇 개밖에 없다고? 4개. 노란 양말,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4가지를 먼저 만약에 표를 채워봐 라고 했었을 때는 이 4개를 먼저 쓰면 가장 편해요. 나머지는 우리 친구들이 찾아가지고 넣으면 되니까. 자, 그럼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발음 위치는 이쪽이에요. 그 다음에 발음 방법, 좋은 방법은 아래쪽으로 보면 되겠죠. 자, 먼저 입술 소리 순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입술 소리는 뭐가 있다 그랬어, 선생님이? 맨 처음은 미음을 쓰는 게 좋아. 그리고 비읍. 비읍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겠어? 쌍비읍. 비슷한 거 비읍. 이렇게가 있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써두면 나중에 표 채우기 굉장히 쉽겠죠. 자, 잇몸 소리에는 뭐가 있어요? 치조음이죠. 치조음. 혀 끝이랑 윗 잇몸이 닿아서 나는 거다라고 해서 디귿, 그다음 쌍디귿, 티읕, 시옷, 그리고 쌍시옷, 그 다음에 니은과 리을 이렇게 치조음이 있었다라는 거. 자, 경국에는 뭐가 있어서 3가지밖에 없었어. 지읒, 쌍지읒, 그렇지. 치읒이 있었고, 자, 영국에는요, 그렇지. 기역, 쌍기역으로 비슷하게 생긴 키읔, 그 다음에 이응. 목청은 딱 하나. 어느 거? 히응.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우리 친구들 여기 아래에 그대로 이렇게 있죠. 보이죠? 이렇게 선생님이 쓴 거 그대로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좋은 위치에 따라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발음 방법으로 다 가서는, 그러니까 좋은 방법으로 가서는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된소리는 우리 친구들이 알아. 뭔데? 그렇지. 쌍뭐뭐라고 되어 있는 거 2가지 자음이 붙어 있는 걸 바로 된소리라고 하죠. 그러면은 입술 소리라고 했었을 때 미음, 비읍, 쌍비읍, 피읍 있죠. 그러면은 이 된소리는 쌍비읍밖에 없어. 그럼 쌍비읍이 어디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빨리 찾을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좋은 방법에서 봤으면요. 쌍비읍이 어디에 있어 지금? 그렇지. 여기 있죠. 여기. 파여름에 쌍비읍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만 보면 친구들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자음 체계표를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쌍비읍은 어디에 들어간다? 그렇지. 파여름에 들어간다. 이렇게 외워둬야지. 쌍비읍은 파여름에 들어가고 쌍비읍이기 때문에 된소리에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사소리가 무엇인지, 된소리가 무엇인지, 거센소리가 무엇인지도 알아야겠어요. 예사소리는요, 약하게 발음되는 소리다 라고 되어 있죠. 선생님 지금 여기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사소리는 약하게 발음되는 거, 된소리는 강하고 단단한 느낌이 드는 거, 거센소리는요, 크고 거칠어. 선생님 크고 이렇게 말했죠. 거칠지 않아요? 그래서 키읔이 거센 소리에 들어갑니다. 여기 보이죠?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럼 이제 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이제까지 알려줬으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여기 있는 걸 다 지우고
다 지우고 자음 19개를 한번 넣어보세요 라고 했었을 때 우리 친구들이 톡톡톡톡톡톡톡 넣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음 체계표를 넣기 전에 가장 먼저 넣어야 되는 건 그렇지, 유성음부터 넣어야 편하다라는 거. 유성음은 선생님 뭐뭐뭐 있다 그랬어? 노란 양말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죠? 먼저 딱 하나 가지고 있는 건 뭐였어? 그렇지, 리을이었어. 리을은 유음이죠. 유음. 그래서 유음은 흐름소리라고 해서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여기는 초성의 리을이에요.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려보낸다. 이건 종성의 리을이었죠. 이 리을은 어디에 들어갔었어요? 리을. 어디야? 발음 위치를 보면은 리을. 우리 친구들 한번 해봐. 리을. 혀끝이 어디 닿고 있어요? 릴릴르. 그렇지, 잇몸에 닿고 있죠. 그래서 리을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잇몸 소리, 치조음, 리을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럼 나머지 미음, 니은, 이응도 넣어야겠다. 미음, 우리 친구들 미음 해봐. 미음. 조음 위치가 어디에서 나고 있어? 그렇지, 입술에서 나고 있죠. 미음. 그래서 여기에 미음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니은 어디에 들어가요? 니은. 그렇지, 잇몸. 그래서 여기에 니은. 그 다음에 이응 어디야? 이응 뒤쪽이죠. 뒤쪽. 근데 혀의 끝부분과 그 위에서 소리 나는데 그 위가 어디야? 혀의 끝부분의 위는 그렇지, 여린 입천장이죠. 영국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응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름 입천장 소리 영국에 이응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노란 양말 미음, 니은, 이응을 먼저 쓰고 난 후에 위에 무성음을 채워주면 됩니다. 첫 번째 파열음부터 보겠습니다. 파열음은 혓바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을 잠깐 막았다가 그 자리를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야. 그래서 총 몇 개 있다 그랬어? 그렇지, 9개가 있다 그랬어요. 9개. 먼저 파열음 뭐가 들어갈까? 예사소리를 넣는 게 중요합니다. 예사소리. 자, 파열음엔요 총 9가지가 있었는데 예사소리만 가져오면 비읍, 디귿, 그 다음 기역. 이게 예사소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비읍이 어디 위치에 소리 나요? 비읍. 그렇지, 입술에서 소리가 나죠. 그래서 여기에 비읍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디귿. 어디야? 얘들아, 혀끝이? 그렇지, 잇몸. 그래서 디귿. 기역. 그렇지. 그래서 여기 영국에 기역이 들어가죠. 이게 예사소리예요. 약하게 발음되는 거. 비읍, 디귿, 기역. 이렇게 예사소리는 총 3개. 파열음에서. 그럼 된 소리는 얘를 2개를 붙이면 되는 거겠죠? 쉽죠? 참 체계표 쓰는 거. 된 소리는 쌍비읍, 쌍디귿, 그 다음 쌍기역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센 소리는 크고 거치다 그랬으니까 비읍이랑 비슷하게 생긴 피읍, 디귿은 티읕, 기역은 키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파열음에 들어가는 예사소리 비읍, 디귿, 기역을 기억했다가 입술, 잇몸, 여림 입천장이다 라고 먼저 놓고 그 아래 된 소리, 거센 소리를 이렇게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파, 여름에는 비읍, 디귿, 기역이 예사소리다. 그럼 여기다가 써놓을까요? 비읍, 디귿, 기역이 있다. 그리고 얘와 된 소리 쌍비읍, 다음 쌍디귿, 쌍기역 이렇게 있고 거센 소리 비읍이랑 비슷하게 생긴 피읍, 그 다음 티읕, 그 다음 기역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파찰음 갑시다. 파찰음은 총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그렇지, 3가지 있다 그랬어요. 이것도 예사소리를 먼저 기억하면 돼. 파찰은 예사소리가 하나죠. 뭐야? 그렇지, 지읒이 있죠. 지읒. 그래서 여기 예사소리에 지읒을 먼저 써줍니다. 그러면은 지읒은 된 소리가 그렇지 2개인 쌍지읒이 있고 비슷하게 생긴 그렇지 치읒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파찰음은요 예사소리 지읒을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표 치울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네. 자, 마찰음은요, 이제 입안이나 목청 등의 발음 기관이 좁혀진 사이로 이걸 막 비집고 나와서 마찰하면서 나는 소리야. 그래서 뭐가 있었어요? 시옷, 쌍시옷, 그리고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 그렇지. 희응이 있는데 이 목구멍은요, 여기다 써주면 돼요. 목청소리라고 되어서 여기 마찰음에서 예사소리도 아니고 된 소리도 아닌 부분. 여기가 희응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시옷이고 된 소리는 쌍시옷을 넣어주면 되겠죠. 예사소리 시옷, 된 소리 쌍시옷 이렇게 들어갑니다. 희응은 예사소리도 아니고 된 소리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자음체계표를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음체계표를 선생님이 그냥 표만 던져줬을 때 우리 친구들이 조음 위치, 발음 위치는 총 5개에서 소리가 나며 좋은 방법은 안울림 소리와 올림 소리로 구분이 되고 안울림 소리는 총 3가지 파열, 파찰, 마찰이 있고 울림은 비음, 유음이 있다. 그래서 여기를 다 쓴 다음에 자음 19개를 표에 각각 넣어주면 됩니다. 쉬운 방법은 예사소리를 먼저 찾으면 돼요. 예사소리. 밑술 소리의 예사소리는 비읍, 잇몸 소리의 예사소리는 디귿, 그 다음에 경구개에서 나는 예사소리는 지읒, 여린 입천장에서 나는 소리는 기역 이렇게. 근데 잇몸 소리에서 나는 거는 이제 예사소리가 2개가 되겠죠. 디귿과 시옷이 있는데 이 디귿은 파열은, 시옷은 마찰음에 속한다. 그래서 예사소리를 먼저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예사소리 몇 개? 그렇지. 5개. 이렇게 찾고 난 후에 된 소리와 거센 소리를 넣어주면 됩니다. 표를 넣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밑에 있는 울린 소리를 먼저 채워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미음, 니은, 이응, 리을 채우고 나면은 금방 자음체계표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자음이에요. 자음.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서 자음을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우리가 자음을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자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도 있겠어요? 그렇지. 모음도 있겠죠? 모음도 의문의 책의 2번째 시간이라고 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등교하면은 모음은 같이 배울 수가 있겠네요. 자음보다 모음이 조금 더 어려우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한다면 뭐든지 다 해결하고 헤쳐나갈 수가 있겠죠? 선생님이 쉽게 조근조근 알려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 수업 잘 따라와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등교했을 때 이걸 까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등교하면은 선생님이 이전 시간에 배웠던 우리 음운과 음절 이거와 자음 부분 이 부분을 복습을 한번 하고 문제풀이를 좀 한 다음에 또 이 자음과 모음을 다 끝내면 다시 교과서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한 번씩 배우고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교과서를 들어가면요. 우리 친구들이 훨씬 더 교과서에 있는 글을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오늘도 수업 듣느라 너무너무 고생했고요. 여기서 선생님 영상 딱 끄면은 다시 까먹을 수도 있겠죠. 장기 기억으로 우리가 남겨두려면 복습은 필수라는 거.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